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네, 어제 기가 텍사스 오픈 행사와 관련돼서 라이브 영상 다들 시청하셨나요? 저는 충격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저의 한 줄 평을 말씀드리자면요. 정말 기가 텍사스는 수직 계열화의 최고봉을 보여주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생산부터 자동차 완제품 출고에 이르기까지 한 건물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저는 정말 그게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테슬라 올해는 스케일업, 내년에는 신제품 쏟아진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4680 셀의 매직이 펼쳐질 것 같아요. 어떤 매직이 펼쳐지냐? 끝까지 시청하시면 잘 아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서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기가 텍사스와 관련해서 알아보기 전에요. 역시 미국장 살펴보고 가야 되겠죠? 3월 중순부터 큰 반등을 보여주었던 미국 3대 지수가요, 4월 들어서 계속해서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나스닥 14,500 정도가 저항선이자 빨리 돌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라인이었는데요. 자, 14,500선을 맞고 지금 계속 나스닥은 1.34%까지 오늘 빠지면서 계속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5월 달까지는 좀 부침이 있을 수 있겠다고 계속 말씀을 해드려 왔는데요. 아무래도 5월 달에 뭔가 공격적인 긴축 정책이 있지 않겠냐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제임스 블라드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말에 기준금리가 3에서 3.5%까지 다 도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지금 기준금리가 0.5%대죠? 그러면 너무나도 급속한 금리 상승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뭐 시카고 에바스 총재 그리고 애틀란타 보스틱 총재는 좀 더 상황을 지켜가면서 적절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매파적인 발언을 또 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5월 달에 전체적인 의견으로는 0.5% 포인트 정도 빠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양적 긴축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어, 컨센서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천히 조심해서 주식 투자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유가는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계속해서 비축률을 방출하겠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0불 이하에서 안정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계속해서 연준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다 보니까 미국 금리는 2.7%나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급속도로 오르니까 당연히 나스닥이 이렇게 재채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을 보면 오늘 엔비디아 4.5%, 테슬라 3% 빠지면서요, 기술주 전반적으로 안 좋은 흐름 보여주었고, 오늘은 뭐 파이낸스 그리고 헬스케어 에너지 쪽이 좀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주는요, 4월 첫째 주였죠. 3월 달에 가장 많은 반등을 보여줬던 나스닥 기술주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반면에 이렇게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안 좋으면 경기 방어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헬스케어랑 컨슈머 디펜시브 이런 부분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이게 상반되게 또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주가는 업종이랑 종목끼리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뭐 금리 인상 리스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아직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심해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되도록 앞으로 성장 전망이 큰 테슬라 같은 주식에 집중하시라. 떨어지면 집중적으로 더 모아가시는 쪽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나 올해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적절한 주식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기가 텍사스의 오픈식이 있었고요. 어제 오픈식 행사를 통해서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 그러니까 테슬라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개 공장이 모두 오픈을 완료하였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한 11시 반 정도에 일론 머스크의 이런 연설이 있었는데요. 올해의 화두는 대량 생산, 내년의 화두는 신제품 출시라고, 자, 일론 머스크의 연설에 대해서 요약을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연설하기 전에요, 이렇게 멋진 드론 쇼도 펼쳐졌는데 마지막에는 이 도지로 끝났어요. 자, 이렇게 좋은 연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못했나 봐요. 오늘 주가가 3% 정도 빠졌죠. 하지만 그에 반해 도지 코인은 좀 오른 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반응은 좀 글쎄였어요. 3% 정도 테슬라가 빠지면서 1025불 정도를 보여주었고요. 다만 뭐 주가의 하루하루의 변동은 이런 뭐 뉴스, 이런 호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급상황, 뭐 옵션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상황들이 모두 다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게 기가 텍사스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최근 1개월간의 상승률을 보면 테슬라가 주도주였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어요. 22%나 올랐고 최근에 잘 오르고 있는 컨슈머 디펜시브나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10%대 초반에 한 달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은 테슬라가 그간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 너무 급하게 오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좀 빠졌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어쨌든 오늘 좀 아쉬웠던 점은 신제품 소식은 없었어요.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사진이 좀 궁금하다. 이 차량이 무슨 차량일지 궁금하다 했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주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그런 일론 머스크의 연설이라 할 수 있겠어요. 뭐 기관 투자가들이나 개인 투자가들이나 저 애매모호한 거 싫어합니다.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테슬라의 신공장, 테슬라 앞으로의 헤드쿼터, 심장부가 될 기가 텍사스는요, 정말 인상적인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로 크기만 보자면요. 자, 이 가로 길이를 이렇게 빌딩처럼 세웠을 때요. 정말 크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지금 부르즈 칼리파죠. 자, 두바이에 있는 빌딩인데 이것보다도 뭐 300m나 더 긴 가로 길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세웠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자, 뭐 건물의 부피로 보면은 338밀리언 입방 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단위가 밀리언이에요. 밀리언, 100만 단위죠. 3억 3,800만 입방 피트라고 뭐 가늠이 안 되네. 엄청나게 큰 크기라고 할 수 있고요. 자, 펜타곤 엄청 큰 미국의 국방부 건물이죠. 자, 이것보다도 3배가 크다고 합니다. 테슬라 건물이. 기가 텍사스가요.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 건물 단일 크기로는 가장 큰 공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좀 우스갯소리로 말을 했는데 1940억 마리의 햄스터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자, 우리가 그렇게 높게 생각했던 에펠탑도 이 정도 길이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요. 기가 텍사스의 부지는 더 넓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크기가요. 기가 텍사스 전체 부지예요. 자, 공장은요, 이것의 한 9분의 1 크기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뭐 9개 정도의 기가 텍사스 공장을 세울 수 있는 부지의 넓이가 바로 기가 텍사스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장 부지랑 비교했을 때 자, 넘사벽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기가 베를린도 이렇게 넓은 공장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넓어요. 자, 가장 지금 테슬라에서 자동차를 많이 뽑아내고 있는 기가 상하의 크기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에 뭐 한 10배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큰 성장 엔진을, 이렇게 큰 심장을 테슬라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기에서는요, 기가 텍사스에서는 테슬라의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질 것이고, 미국이 뭐 가장 큰 자동차 시장 중 하나죠.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더 커지면 아무래도 기가 텍사스에서 뭐 공장 부지를 더 넓혀서 더 새로운 공장 건물을 또 건설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인상적인 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뭐 상상할 수 없는 수직 계열화를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자, Previously on Tesla. 그러니까 이거는 프리몬트 공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연설에 따르면요. 자, 프리몬트 공장은 이렇게 각각의 생산 프로세스들이 떨어져 있었어요. 상당히 먼 거리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바디 라인이 있고요. 여기에 캐스팅, 스탬핑, 자, 이런 것들이 바디 부품들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바디 라인에서 모여서 바디를 만들게 되고 여기에서 플라스틱 부품들을 만들게 되고 자, 바디가 만들어지면 페인트 칠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제너럴 어셈블리 여기서 조립을 하게 되는데요. 자, 상당히 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많은 뭐 물류와 관련된 지게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 먼 거리들을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중요한 건 뭐 기가 네바다에서 배터리까지 이렇게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익스터널 서플라이어
뭐 다양한 부품 업체들로부터 또 외부에서도 이렇게 조달을 해야 된다는 건데, 자, 기가 텍사스는 다릅니다. 지금 모든 과정들, 공정들이 다 여기 붙어 있어요. 정말 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양이 지금 기가 텍사스의 모양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바디 라인이 여기 있는데 당연히 스탬핑과 캐스팅 공정이 있어야지 바디가 만들어지겠죠? 자, 만들어진 바디는 여기 페인트 칠을 하게 되고요. 차를 만들려면 당연히 드라이브 유닛, 그러니까 차체 안에 들어가는 뭐 세부적인 부품들이 필요할 것이고 배터리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필요할 건데 이게 다 이 가운데 부분에 합쳐져서 여기서 이제 전체 조립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가 텍사스는요 배터리 셀 라인을 한 공장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EV 메이커도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배터리 셀 공장을 자동차 조립 라인에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이게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생산 효율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다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면 이쪽으로 출고가 되겠죠, 그죠? 이쪽이 이제 출고가 되는 라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Future Production이에요. 자, 미래 생산과 관련된 제 생각에는 뭐 리서치 R&D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R&D겠지만 자, R&D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게 뭘로 다 바뀌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 대량 생산으로 신규 제품들을 뽑아낸다는 것이에요. 그러겠죠. 뭐 사이버 트럭도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테슬라 복까지 여기서 일단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큰 부분 거의 공장의 3분의 1, 30%가 넘는 영역을 신규 제품에 할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좀 더 희망을 가질 만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모든 게 한 지붕 아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가 텍사스의 세부적인 생산 능력을 살펴보면요. 45초당 한 대의 차량을 제조할 수 있는 상당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80대를 뽑아낼 수 있고요. 기가 베를린과 유사한 상황이고 기가 상하이도 유사한데 기가 상하이는 자, 최고 기록으로 1시간당 95대 기록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기가 텍사스도 뭐 이 정도 기록 만들지 못하라는 법이 없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연간 생산 능력은 100만 대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50만 대 정도 생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는 100만 대고요. 모델 Y, 모델 Y는 50만 대. 그럼 나머지 50만 대는 사이버 트럭, 로드스터, 세미가 이제 차지를 하겠죠. 자, 중요한 점은 또요. 신제품이 모두 2023년에 양산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오늘 좀 확인 사살을 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23년 말에 캐파는 300만 대가 넘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베를린은 일단 50만 대로 보면 텍사스는 그래도 100만 대까지, 우리가 텍사스도 50만 대까지 보고 있었는데 100만 대까지도 갈 수 있는 뭐 크기로 보면 충분하겠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역시 2023년에 신제품이 쏟아진다는 게 일론 머스크가 말을 했던 두 가지 상황 중에 또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역시 신제품에는 세미, 그 다음에 사이버트럭, 로드스터, 그리고 테슬라 모두 옵티머스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들이었죠. 사이버트럭, 세미, 로드스터는 2023년에 나오겠지라고 모든 테슬라 투자자들이 잘 알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자, 새로운 사실이 하나가 추가된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Massive scale, full self-driving, there's going to be a dedicated robotaxi.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로보택시에만 전념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자, 테슬라가 향후에요. 미래지향적인 이런 디자인으로 전용 로보택시 제품을 개발할 것이다 라는 힌트를 주었습니다. 자, 전용 플랫폼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사업을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은 제품이 되겠죠. 자, 4680 배터리를 가지게 될 것이고 아마도 부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핸들이라든지 뭐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이런 컨트롤과 관련된 장치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겠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도 2023년에 뭐 신제품이 쏟아질 때 아마 프로토타입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말에 일론 머스크가 레벨 4 자율주행을 달성한다고 했으니까 자, 올해 안으로 어느 정도 AI 기술이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면 로보택시와 보험 사업을 합쳐서 뭔가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제품이 내년에는 좀 출시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었고요.
이에 관련해서 이제 FSD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많은 얘기를 해주었는데 첫 번째로는 FSD 베타가 우리가 운전하는 것보다 10배는 안전하다고 지금 호언장담을 했고요. 2020년 내 올해 말에 가능한 북미 모든 차량, 그러니까 캐나다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차량에 FSD 베타를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020년 말 기준으로는 미국 내, 그러니까 북미에는요, 테슬라 모델이 약 140에서 150만 대 정도가 될 것인데, 이 중에 FSD 베타, 그러니까 FSD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40만 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올해 말에는 아마 40만 대에 이르는 미국의 차량들이, 북미의 차량들이 FSD 베타 서비스를 발전시켜 줄 것이다. 베타 테스트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미국의 한 6만 명 정도가 베타 테스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40만 대가 넘는 또 차량이 추가가 되면 자율주행의 발전 속도는 훨씬 빨라질 것이다. 데이터가 돈이니까요. 데이터가 많은 기업일수록 자율주행 개발은 빨라질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 훨씬 더 기대되는 테슬라예요. 아무튼 이 차량에 대해서 뭐 설명은 해주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요. 기가 텍사스에서 앞으로 나올 모든 제품들은 모두 다 4680 셀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에요. 자, 메이드 인 텍사스는 곧 4680 배터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80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항공우주 기술을 벤치마크 했다는 거죠. 비행기 날개 자체가 연료 탱크 역할을 한다 라는 것에 착안을 해가지고 배터리 팩 자체를 우리가 차체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발상에 전환을 한 것이고, 자, 이를 통해서 안정과 효율을 모두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680 구조 배터리 팩이요 언더바디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배터리 팩을 만들자마자 바로 그게 하부 차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가 프레스를 찍어낸 프론트 바디, 리어 바디랑 합쳐져서 바로 기본 차체 골조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 4680 구조 배터리 팩, 스트러처 배터리 팩을 통해서 무게가 이렇게 10% 절감이 되고요. 주행거리는 향상이 되고 부품이 370개나 제거가 됩니다. 370개나 해당됐던 각각의 피스를 이렇게 3개의 바디로 찍어버리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가 텍사스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셀 제조 공장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부만, 이 공장의 일부만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 게 배터리 공정인데, 자, 이것만 해도 세계 최고의, 세계 최대의 배터리 생산 공장이 된다는 게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무튼 어제 새로운 모델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설명은 없었지만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 Y 신규 모델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는요, 모델 Y는 두 개밖에 없어요. 퍼포먼스 모델 Y랑 롱레인지 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했죠, 두 모델이. 그래서 신규 모델 Y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단종된 스탠다드 모델 Y는요, 이륜 구동이었어요. 리어 휠 드라이브, 그러니까 뒷바퀴 굴림이었는데, 신규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는 올 휠 드라이브입니다. 그러니까 듀얼 모터로서 앞바퀴도 같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터가 두 개라는 것이고요. 4680 구조 배터리 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탠다드 레인지 1륜 구동 모델은요, 마일리지가 390km였어요. 최대 주행거리가 400km가 안 되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거는 단종시키겠다고 트윗에다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단종이 되었고, 이번에 새로 나온 스탠다드 레인지 올 휠 드라이브 4륜 구동 모델은 4680 셀이 장착이 됐고요. 최대 주행거리가 446km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56km나 늘어났습니다. 기존 모델 대비. 그러니까 400km가 넘으니까 이제 팔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모델 Y 롱레인지는 82kWh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고요. 이번에 나온 스탠다드 레인지는 68kWh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훨씬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446km면 충분한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데 배터리는 롱레인지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가요. 거의 뭐 한 4분의 3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자, 지금 뭐 니켈 가격이라든지 뭐 리튬 가격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거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럼 테슬라 입장에서는 최대한 차량을 많이 판매하는 게 가장 큰 올해의 목표인데, 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거예요. 자, 500km까지 롱레인지의 주행거리까지 500km까지는 좀 필요 없다. 400km만 넘어도 충분한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생각을 했고, 최근에 리튬이랑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배터리 지수는 배터리 용량을 낮추면서
자, 효율을 추구한 거죠. 자, 잘 팔리겠죠. 가격도 싸게 한다면.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롱레인지가 제일 잘 팔리죠. 롱레인지만 만들다 보면 같은 배터리로 20대밖에 못 만드는데 이번에 나온 스탠다드 레인지를 만들게 되면 25대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배터리 용량이 이렇게 줄었기 때문이죠. 자, 이게 바로 매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에 키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스탠다드 레인지 4680 셀을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 레인지의 키 포인트는 바로 생산량의 대규모 스케일업에 있겠다. 대량 생산을 위한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4680 구조 배터리 팩의 장점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4680 배터리 구조 팩을 장착을 함으로써 자, 많은 부품들을 줄일 수 있으니까 생산 공정이 효율화된다는 거죠. 4680 구조 배터리 팩 생산 라인을 장착함으로써 전에 배터리를 만들고 배터리 팩을 만드는 그런 전에 공장들보다 그 공정의 크기 차지하는 공장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680 배터리 팩은요, 자동차 전반적으로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에 더불어 공정 자체, 그러니까 공장의 효율 자체를 다 올려주는 일거양득의 그런 배터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자, 이런 매직을 보여주는 게 바로 4680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론 머스크가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건 역시 옵티머스 프로젝트죠. 자, 테슬라 봇 프로젝트인데 올해 연말에 뭐 프로토타입을 만들고요. 내년에 벌써 그냥 양산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속도가 빠르다, 넘사벽이다라고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일론 머스크가 또 주지했던 말을 했던 부분은요. 기가 텍사스 하나도 공장 자체도 제품이다. 라는 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효율적인 공장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발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1년 연설 요약 이렇게 해놨고요. 중요한 거는 올해는 대량 생산, 내년에는 신규 모델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죠. 올해는 대량 생산, 내년은 신제품 출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